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키워드 101번이고요.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특징입니다. 키워드 101번이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기출해독이 실천기술론에서 여기서부터는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신분석 모델, 심리사회 모델 뭐 엄청 많죠. 인지행동 모델. 근데 이제부터는 모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중에 정신역동 모델을 볼 거고요. 하나 주의를 드릴 거는 인행사에서 정신역동 모델은 대표학자인 프로이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이드, 에릭슨 또 그다음에 아들러, 융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역동, 예, 마음의 그 역동에 관심이 있었던. 근데 지금 기술론에서 정신역동 모델 얘기할 때는요. 프로이드 얘기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예, 여기서는 최근 10년간 5문제. 예, 그래서 요 모델의 주요 특징 볼게요. 복습한 이론 요약입니다. 예, 자,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의 주요 특징은 뭘까? 요 얘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에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주요 개념은 뭘까? 예, 그렇게 조금 볼게요. 여기는 내용은 많이 안 담아드렸어요. 인행사에서 너무나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나온 것 정도의 설명으로 국한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정신역동 모델이 난 조금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설명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까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본서 실천기술론의 정신분석은 이 부분보다 훨씬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인행사에 가서 프로이드 파트를 보시거나 한다면 여기보다 훨씬 자세히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런 것들 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특징. 자, 정신역동의 프로이드 모델의 키워드 뭐예요? 심리결정론이죠.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과거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 얘기는 결국은 과거에 경험한 것 중에 내가 무의식으로 억압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쵸? 실수나 착오 행위로 툭툭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에서 중요한 건 인간은 어때요? 내가 억압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의 힘이 막강하고 우리는 사실은 되게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이 상당히 많은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심리결정론 혹은 정신결정론. 예, 그래서 무의식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과거의 발달 과정 강조합니다. 프로이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남근기까지 말하는 0세에서 5세 정도를 대단히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을 강조하고요. 예, 그래서 무의식적 동기 중에서도 본능적 에너지인 리비도, 성적 욕구를 되게 중요시하죠. 예, 그 다음에 생애 초기의 경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말한다면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까지, 예, 요때까지를 프로이드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과거에 억압된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냐, 인간이 과거의 포로냐, 무의식의 포로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의 인간관은 수동적이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무시했다라고도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프로이드의 특징은 그대로 보자는 거고요.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이 케이스는 과거 문제를 조금 보고 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걸 비중을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케이스를 프로이드로 하겠어, 이거는 기술력이 없는 거고요. 프로이드의 적용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고 인지행동 모델의 적용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고, 이걸 판단하는 능력을 전문적 능력이라 그러고 기술력이 좋다, 기술의 숙련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 했고요. 예, 그래서 프로이트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찰하자라는 거죠. 과거 경험에서 갖게 된 불안한 감정이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통찰. 이 통찰이란 말이 뭐냐면, 프로이드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무의식을 의식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라고 무의식에 마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을 의식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버지 닮은 사람만 보면 그냥 화가 나는구나 라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 예, 그래서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을 강조한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의 획득. 예, 그래서 내 무의식을 알고 그 다음에 의식화하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 그래서요, 통찰의 획득 이거를 뭐 무의식의 의식화, 그 다음에 부분의 나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전체를 알자, 통합적 자기 이해, 자기 이해의 확장 이런 것들을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모델에서 중요시하는 개입의 목표입니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예, 프로이드는 인간의 리비도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설명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사이코 섹슈얼 해갖고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고요. 리비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해서 입에서 항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예,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요. 프로이드는 요거와 관련돼서 고착과 퇴행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욕구를 너무 충족하지 못해서 결핍되었다거나 과도하게 충족이 되면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픽스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바로 고착. 어느 단계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더 높은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는 걸 고착이라 그랬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 책 보다 보면은 학문기 고착 성격, 구강기 고착 성격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퇴행은 뭐냐면 이미 특정한 단계로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 바로 퇴행이 일어나는 거,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이전, 근데 프로이드 연구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퇴행이 일어날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이 퇴행이 어디로 일어나나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충족되거나 너무 결핍됐던 그 당시의 욕구가 그 바로 픽스, 고착된 시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 예. 그래서 되돌아가는 현상이 퇴행인데 고착은 퇴행하게 되는 단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해서 이 고착과 퇴행을 좀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하면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 비중이 있어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인행사 한번 가보시고요. 실천 기술론에서도 기본서 강의에서는 방어 기제에 대한 아주 기본 이론들은 다뤄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방어기제 여기에 나온 것만 갈등, 불안, 좌절. 인간이 심리적 불균형, 그러니까 불안할 때 뭐를 쓴다? 방어기제를 쓴다. 방어기제는 특별히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만 이상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써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자의 무의식적 노력이에요. 방어기제 하면은 되게 의식적 노력 같지만 무의식적 노력이에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항상 병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방어 기제 우리 모든 사람이 써요.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이 사람에게는 좀 병리적이다라는 건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이 좀 병리적이다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한 4가지가 있어요. 방어 기제의 강도가 어떠냐, 균형이 있느냐, 연령 적절성이 있느냐. 예컨대 방어 기제가 너무 유아적인 방어 기제만 쓰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불안이 조금 스트레스가 감소하거나 불안이 좀 사라지면 방어 기제가 철회돼야 되는데 여전히 쓰느냐, 철회 가능성. 그래서 이 4가지들로 병리 아니냐, 병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그 얘기까지 좀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억압, 부정, 반동형성, 동일시, 투사, 합리화, 퇴행, 승화, 전치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안 해서 화가 나신다고요? 예, 밑으로 내려가시면 실천기술론 이 파트에 연동시켜 드렸고요. 예, 기술론 기본서에 방어 기제 설명 넣어 드렸고요. 거기서도 혹 만족 못 하신다면 인행사 기본서로 가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2가지를 들으신다면 방어 기제 웬만한 문제는 푸실 겁니다. 자, 여기선 이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방어기제와 관련해서는 근데 요 정도만 좀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성숙한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정이나 투사는 대표적으로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투사는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예, 불편하면 다 너 때문이야 하고 확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부정은 이것이 사실인데도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나 투사는 좀 미성숙한 유아적 방어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건강한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는요. 억압이나 승화, 예, 유머 감각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나친 억압은 좋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적절한 억압은 적절 수준은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은 사회생활 어렵죠. 예, 무의식이 어때요?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고 할 때 무의식이 요 정도는 그냥 억압하고 가자. 아니면 의식이 좀 억제하자. 이러면서 갈등을 최소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적절 수준에서 작동한다면 억압도 우리가 건강한 방어기제로 넣어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리로 가죠. 그 다음에 승화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뭐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을 아버지를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권투 선수가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 건강한 방어기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 좀 이해하시고 가면 좋겠다. 방어기제는 누구나 쓴다. 적절한 게 중요하다. 그 정도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장 체크로 어떤 것들이 나왔나 좀 볼게요. 일단 프로이드에서는 뭐 우리가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은 좀 강조하고 가야 되니까요. 19회, 14회, 10회. 예, 그 다음에 14회, 예, 그 다음에 10회. 예. 프로이드, 정신작동 모델은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예,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무의식의 힘을 아주 중요시하죠. 예,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는다는 건 어때요? 바로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억압한 것이 현재에 없어지지 않고 억압한 게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서 현재의 내 행동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뭐 책들을 보면 결혼할 때 우리가 되게 의식적인 선택 같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한데. 근데 결혼할 때 배우자의 선택만큼 무의식적 선택이 없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한번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난 되게 의식적인 것 같았는데 이게 무의식이 작동했다고? 그러면 내가 무의식에 억압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 바로 이제 현재에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의식에 억압한 내용들이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봐드리는 건 무의식의 힘, 뭐 과거의 힘, 억압된 과거에가 어떻게 작동하나 이런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억압된 무의식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이 뭐 실수나 착오행위로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정신결정론이잖아요. 정신결정론 관련 문장을 좀 찾아볼까요? 15회 정신작동 모델은 심리결정론에 근거한다. 심리결정론 다른 말로 정신결정론.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억압한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내 문제에 그것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정신결정론을 말하는 문장이 여기 7회 때 정신분석 모델은 의식의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고 이 중 무의식은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다. 이게 바로 정신결정론이에요. 프로이드가 보는 게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어떤 선택을 하는 건 사실은 의식적인 것 같지만 네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의 선택이야. 뭐 이런 어떤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신다면 예, 이 두 문장 다 정신결정론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여러 모델이 있는데 각 모델마다 어떤 게 100% 옳고 그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 적용하는 능력이 우리의 기술이라 그랬다면 이 어떤 모델이 어떤 내담자,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효과적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좀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15회 밑에서 두 번째, 예, 여기, 예, 그 다음에 15회. 제가 이렇게 보다가도 또 색깔이
헷갈립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10회 아래 거, 예, 10회 아래 거, 예,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14회 6회, 14회, 예, 그 다음에 6회, 예. 자, 정신역동,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은 어떤 클라이언트, 어떤 내담자에게 보다 더 그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사람의 성장이 효과적이냐 봤더니 정신역동 모델은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정신역동 모델은 자기 분석이 가능한 예,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누구에게 더 효과적이다? 성장 의지가 높은 사람, 자기 분석이 가능한 사람. 또 10회 때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다. 6회 때 자기 분석을 통한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이 모델 적용이 용이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역동 모델은 상대적으로 장기 개입이에요. 상당히 오랜 개입을 하고요. 긴 경우 3년 이상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자기 성장 욕구나 분석 욕구가 없으면 이 모델 적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역동 모델은 성장 의지가 높은 자기 분석이 가능한 사람. 예컨대 인지행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적 역량이 좀 있어서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어때요? 개입에 효과가 난다고 얘기하듯이 정신분석 모델은 어떤 사람? 성장 의지가 있는 사람, 분석 욕구가 있는 사람, 자기 분석이 가능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예, 이게 보면 15, 14, 16 여러 회차에 걸쳐서 이 문장이 나온다는 거지요. 바로 기출문장 체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고요. 요 정도 여기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기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회 문제 가져왔습니다. 복습 2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겠습니다. 1번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에 초점을 둔다. 아이고 틀렸죠. 정신역동 모델의 목적은 개입의 목표는 통찰이에요. 바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이해를 확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찰보다는 틀린 거고요. 2번 무의식적 충족과 미래의지를 강조한다. 무의식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미래의지 아니죠. 프로이드는 미래 아니에요. 과거를 들여다봐야 한다. 문제의 뿌리를 보자. 이게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회구성주의는요. 20세기 후반 21세기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한 뭐 20세기 60, 그러니까 1960년대 막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 사상이에요. 근데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모델은 19세기 후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점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관점이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 수준에서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생뚱맞죠. 예, 시기적으로. 4번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 아니죠. 프로이드는 기능주의가 아니고 진단주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유연상, 프리 어소시에이션, 훈습, 직면의 기술. 예, 이거는 다 누구의 대표적 개입 기술입니까? 정신역동 프로이드의 자유연상, 예, 판단금지, 뭐 연상이 연상을 부르도록 훈습, 예, 반복이 중요하다, 직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정답률은 74% 정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봤고요. 예, 요번에는 13회 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회 때 어떤 문제 나왔나 좀 볼까요?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난이도 별 3시고요. 정답률 38%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초자 슈퍼이고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이 잘 집행되도록 중지하는 역할이다. 아니죠. 내부 외부 잘 집행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누구예요? 슈퍼이고가 아니고 에고죠. 예, 자아가 무슨 원리? 현실 원리 를 통해서 충동 조절, 욕구, 제어하는 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기출해독 요약 정리 없었잖아요. 화내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들 기술론 요 파트 가도 자세히 다 풀어드렸고요. 인행사 이 파트 가도 자, 초자, 이드 뭐 아주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내용은 결국 잘 집행되도록 하는 거, 현실 원리에 의해서 집행자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건 누구다? 에고다. 그래서 틀렸다. 2번 학문 보유적 성격은 이 의타심이 많고 타인을 지배하라는 성향이 있다 했는데 요거는 오히려 구강기와 관련된 성격 구조이고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너무나 어느 시기에 과도하게 충족을 했거나 너무 결핍되면은 뭐라 그랬죠? 그 시기에 고착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구강기 성격, 그다음에 학문기 성격들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학문 보유적 성격은 이게 아니라 지나치게 전략, 인색한 거, 완고한 거, 아주 그다음에 깔끔함에 좀 아주 이런 사람들의 성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 아니죠. 프로이드는 진단주의죠. 그 다음에 4번 클라이언트의 꿈, 자유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목적은 통찰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죠. 프로이드 꿈의 분석했죠. 자유현상 꿈 프로이드의 중요한 기법이죠. 이것들 왜 했습니까? 통찰력 제고. 다시 말해서 이 통찰력, 프로이드가 말하는 통찰력은 무의식의 막강한 힘을 알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막강한 힘, 무의식을 만나기 위해서 프로이드가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꿈의 분석, 자유현상이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틀린 게 하나도 없죠. 5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전의를 치료기법으로 활용한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건 전의가 아니고 역전이죠.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38%밖에 안 되고요. 많이 분산됐고요. 특히 이제 2번에 또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번에서는 프로이드의 이드, 에고, 슈퍼이거 정리하자. 2번에서는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에서 고착과 관련된 성격의 내용들을 정리하자. 3번 프로이드가 진단주의 학파인지 기능주의 학파인지 정도는 알고 가자. 이런 거겠죠. 예. 자, 그런 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뭐죠? 전이, 역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겠죠? 예. 자, 그거 봤고요. 여기서는 왜 틀렸는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 7개 되네요. 보겠습니다. 1번. 정신역동 모델, 해결 중심 모델은 대표적인 단기 개입이다. 틀렸죠? 정신역동은 어때요? 제가 장기 개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진행되기 어려운 장기 개입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는 대표적인 장기 개입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2번째.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동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의식적 동기에 크게 좌우된다고 본 거죠. 프로이드는. 예.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하나의 그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제대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프로이드에게. 자, 3번. 정신역동 모델은 심리 결정론에 근거한 모델로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심리 상태에 주목한다 그랬는데요. 정신역동 모델은 모든 정신역동 모델의 심리 결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있고 이거는 과거에 경험한 거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과거를 대단히 비중 있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정신역동 모델에서 심리 결정론을 얘기한다라는 건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정신역동 모델은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기 분석이 가능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5번 정신역동 모델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과거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과거 경험을 이해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정신역동 프로이드의 입장입니다. 6번 정신역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돼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아니요. 프로이드는 폐쇄적 인간관이고요. 예.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적 동기에 초점을 두고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7번 정신역동 모델은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한다?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구성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돼갖고요. 20세기 후반, 21세기 해갖고 바로 주관성을 강조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주관성, 다양성, 맥락 안에서의 이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어떤 그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신분석에 근거를 하는 거죠. 정신역동 모델은. 그리고 정신분석 프로이드는 19세기 후반의 사람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키워드 101번 정신역동 모델의 특징 봤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이 키워드 101번에서 보시면 10년간 5문제 정도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인행사로 가면 정신역동 모델이 상당히 기출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같은 공부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